왕링은 시간과 공간을 조종할 수 있는 신의 불멸의 힘을 깨우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을 걸어 나올 정도로 추악하고 역겨운 무가치한 외톨이 패배자였다. 그러나 그가 신경 쓴 유일한 것은 라면이었다. 그래서 거대한 개구리가 그의 도시를 침략해 라면을 떨어뜨렸을 때 왕은 S급 재앙을 단번에 소멸시켰지만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하게 보이려 했다. 학교 첫날 2명의 선배 학생들이 그에게 가장 낮은 힘값을 가졌다고 괴롭히며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갑자기 불길이 날아와 괴롭힘을 주는 이들을 내동댕이 쳤고 학교에서 가장 핫한 여학생 썰롱이 날아와 괴롭힘을 주는 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이 사라진 후 그녀는 왕에게 항상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려 했다. 그날 나중에 교장이 모두 앞에 나타나 정신력 힘을 결정하는 입학시험을 시작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엘리트 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추악한 패배자 구쿠슈인이라는 남자가 첫 번째로 올라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거대한 개구리를 본 순간 그는 뒤로 물러섰다. 이는 왕이 몇 년 전에 물리쳤던 개구리의 환생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개구리를 때렸을 때 그는 자신의 못생긴 얼굴이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명씩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받았고 진오가 나타나서 잠자던 힘을 주먹에 불어넣은 후 밀쳐내며 900점을 넘기고 엘리트 반에 들어갔습니다. 솔룽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개구리에게 달려가서 주먹으로 밀어냈습니다. 2000점을 넘긴 첫 번째 학생이 된 왕은 마지막 학생이었고 모두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도록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발을 디딘 순간 개구리는 배경음악을 듣고 그날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마법사들의 우두머리가 공격했을 때 그는 그를 뒤통수로 때린 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왕이 개구리에게 걸어가서 주저앉히며 면상에 국수를 먹고 있던 것을 방해한 것을 벌주었습니다. 동일한 배경음악을 다시 들은 왕은 노력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진 순간 팔에서 나오는 미세한 에너지가 신호를 파괴하고 모두가 개구리가 기절했다는 것을 보았으며 왕의 점수가 화면에 표시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았고 개구리가 분해되기 시작하자 솔룽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왕은 개구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사관은 그를 엘리트반에 입학시킨 것을 축하했고 첫 수업이 시작될 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른 차원에서 끌어오는 정령을 보여주며 그들의 힘 등급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한 후 선은 유기견을 소환했지만 실제로 정령동물을 소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왕이 왜 외톨이 같은 사람이 구석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는지 궁금해하며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계인들이 그를 에워싸자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고 시험 중에 개구리가 왜 또다시 자기 못생긴 얼굴을 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선생님은 선의 개를 개구리에게 던져 개구리를 강아지로 변형시키고 선은 그에게 피넛버터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고 수업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혼자였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를 태어나게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폭발한 산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죽지 않았고 왕이 엄마의 자궁에서 거대한 채팅처럼 걸어 나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부모가 서로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의 다툼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읽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구하기 위해 그는 무한한 뇌세포를 사용해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 가지 결과를 생각해내고 그 앞에서 소변을 보기로 결정했다. 그의 소변이 부모의 결혼을 구했고 날이 갈수록 그는 중력조차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6살 때까지 이미 제한급 몬스터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실험을 시작했고 결국 왕의 무한한 힘을 숨길 비밀의 인장을 개발했다. 에일 로에트 투나이 위스터 절로 제베이 파우스터 자이머코 오디 프로이스트로치니어 미스키 스님 제이 다트니에션.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금색 구체를 주어 그의 정신적 힘을 억제하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자 했다. 왜냐하면 촛불을 불어 끄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조차 그의 집 전체를 태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10살 때 친구들이 그에게 닿는 것만으로 모두 기절시켰다. 그러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좋은 삶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억제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 그는 감정을 자극할 만한 것은 피하기로 결심했다. 라면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그는 오늘 라면이 세일 중인 것을 보았다. 어느 랜덤한 남자가 가게의 모든 라면을 사면서
선을 대통령으로 뽑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했다. 모든 남자들은 그녀가 표를 위해 그렇게 낮은 행동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 하지만 왕은 그녀에게 5개의 라면 팩을 위해 자신의 5표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못생긴 놈만이 도와주는 이유가 궁금했다. 라면을 받은 후 다른 남자들은 그녀에게 투표하기만 하면 무료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이기겠다고 맹세했다. 모두가 그녀의 함정에 빠진 모습을 보며 그녀는 유혹의 예술을 펼쳤다. 모두의 마음을 조종하려 했지만 왕이 그들 중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아있는 것은 그가 그녀에게 준 국수에 대한 보답으로 주고 싶었던 그의 황금 알약뿐이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은 왕이 여전히 그녀의 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를 압도하려고 해도 그는 그녀가 알약을 받았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그녀에게 황금 알약을 돌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동글동글한 공을 먹으라고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그것을 먹기로 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유혹의 마법은 모두에게서 사라졌고 선은 그녀의 유혹의 기술을 시연하러 나와달라고 선생님에게 호출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자 캔에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왕은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임을 과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녀의 몸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모두의 유혹 마법을 깨뜨렸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은 천이 그 학년의 회장이라고 발표했고 왕이 떠나면서 그는 그 제스처들이 분명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비밀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선은 왕의 못생긴 놈이 가게에서 자신의 마법을 지지한 후 왜 그녀의 마법을 파괴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주길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천은 약제 정제 시험을 위해 거대한 가마솥을 가져왔고 선이 그의 거대한 가마솥에 분명히 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가 분명히 무언가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리무진으로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입장을 위해 전체 밴드가 그녀를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고 30명의 경호원이 함께 있었다. 왕은 단 한 번의 글랜스로 그녀가 자신에게 유혹당했음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는 모든 기가 차드 에너지를 사용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모든 물리 법칙을 깨뜨리고 현실에서 상태 효과를 없앴다. 그들은 이것이 그가 연습하고 있는 새로운 레드필 구루 방법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선은 리즈로드가 그녀의 서 있는 능력을 파괴한 후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그날 수업에서 선생님은 금알약을 만드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 중 아무도 이 수업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몰랐다. 채는 왕을 묶기 위해 흙을 퍼내기 시작했다. 반면 왕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광석을 정제했다. 채는 자신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자신의 마법 용광로를 자랑했다. 수는 언젠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준 후 첸의 가마가 그의 얼굴에 폭발했다. 그리고 그 심플한 남자는 울면서 도망쳤다. 그가 떠난 후 선생님은 그들이 광석이 정제될 때까지 7시간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업을 마친 후 왕에게는 후의 가마를 먹어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왕은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개구리가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는 그것을 쫓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못생긴 놈을 따돌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왕이 바로 뒤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자비를 구했다. 한편 천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달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아버지가 그들의 신성한 가족 보물을 망가뜨리고 1등을 하지 못했다고 그를 처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왕은 후의 난로를 가지고 떠났다. 하지만 후는 그가 왜 그걸 훔치려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페인트볼 무기를 겨누었다. 왕은 그에게 자신이 아무런 문제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는 그에게 다른 이 세계로 보내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그 순간 천의 마음이 무너졌고 선이 새로운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 악마들이 폭발하며 그를 비참하고 가치 없는 패배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짝사랑 상대가 왕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며 천은 그들 사이의 악을 제거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호는 그의 값어치 없는 얼굴은 끝났다고 말하고 도끼를 가진 무기를 발사했다. 하지만 왕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피했고 천은 호의 끈적끈적한 액체를 모두 삼켰다. 호는 노후모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몸을 방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고 그가 그렇게 많은 독을 마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호는 왕에게 해독제를 만들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료를 모아 4시간 타이머가 설정된 솥을 불탔다. 그러나 그들은 강사가 2시간 후에 돌아올 것임을 깨닫고 프라기는 다시 솥을 먹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호는 프라기에게 마법의 인장을 발동시켜 그를 밀어냈다. 그가 솥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갔을 때 그들은 프라기의 불이 실제로 과정을 빠르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프라기를 누르고 그의 힘을 발휘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왕은 왜 그 힘이 숨겨져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프라기는 그의 시간선을 조작하는 힘이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독제가 완성된 후
그들은 가엾은 개에게 독을 먹이고 약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시험해 보였다. 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동물은 해를 입지 않았다. 적어도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 젠장. 그들이 첸에게 약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하우는 강사의 발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그들을 지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헛소리를 상대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선생님은 그의 용광로가 실제로 구스를 정제했는지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우는 그녀에게 자신을 퇴학시키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가 실제로 구슬 중 하나를 정제했음을 보았다. 그리고 하우는 왕이 자신의 약을 친구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차례였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가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왕이 천의 부채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등급을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용을 씻을 때 약이 이미 오랫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르게 요리했다. 그의 전자레인지와 그 자신은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천을 실은 도가 그보다 더 무용지물 같았고 아마도 천의 얼굴만큼이나 가치가 없어 보였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용이 수리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후가 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말하면서 두 놀부 친구 사이에 우정이 생겼다.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 선은 쓸모없고 못생기고 역겨운 값어치 없는 먹잇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사냥꾼이 될 대신 그녀는 실제로 사냥당하고 있었다. 주저함 없이 그녀는 왕에게 내일 데이트를 가고 싶다고 물었다. 하지만 왕은 항상처럼 쓸모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사냥꾼들은 선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쏘자 왕은 단 한 번의 응시로 그들의 총알을 튕겨냈다. 불쌍한 존나 멍청이. 선생님은 왕을 교실 밖으로 부르셨고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궁금해했다. 동시에 저격수들은 보스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기로 결정했고 프로기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선은 왕이 선생님에게 예라고 했을 때 자신과의 데이트에 예라고 했다고 생각했기에 내일 그와 데이트를 가게 되어 신이 났다. 학교 전체는 그의 못생긴 쓸모없는 얼굴이 어떻게 여자를 얻었는지 궁금해했다. 못생긴 남자도 여자를 얻을 수 있다면 왜 모두 나에게서 도망치는 걸까? 섹시한 토끼 소녀는 상황이 흥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사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즉시 나가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교장은 자신을 주씨라고 소개하며 그해 개구리에게 승리를 거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50%의 잊어버리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혼자가 된 후 개구리가 암살자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그는 손에 미친 짓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었지만 토끼 복장을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니 손이 그의 전군을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냥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모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절대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보호를 가져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보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세부사항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에서 그는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가장 큰 플롯 전개의 밤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닫지도 못한 채 부모에게 밀려나갔고 소는 그에게 뒷방에서는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암살자들은 계속 그들을 추적했고 선은 자신이 그를 천국의 축제에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성은 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어진 것이며 그녀는 이곳에 처음 방문한다고 고백했다. 왕은 왜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이 더 못생겼다고 웃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모든 경비원에게 물러나라고 말했는데 왕이 그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경비원들은 암살자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예언의 벽 앞에서 선은 그를 끌고 가서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알아보자고 했고 그 순간 암살자가 총알을 발사했다. 그러나 왕은 시간을 늦추어 총알을 찾고 입으로 잡아 그 총알을 다시 그의 총에 발사하여 그를 날려버렸다. 그녀는 그가 어떤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녀를 기억에서 지워버렸고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암살자들은 이 총들이 CSGO보다 반동이 더 심한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들이 뒤를 쫓는 동안 강은 그들 뒤에 있는 암살자들을 폭파시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그는 나무를 그들 위로 떨어뜨리고 그녀의 기억을 지웠다. 그들이 또 다른 놀이기구를 타려 할 때 오즈의 마법사가 손가락을 튕겨 돌이 그들 위로 떨어지게 했다. 밤이 끝날 무렵 암살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선은 그에게 불꽃놀이를 보며 자신과 함께 관람차를 타는 것이 즐거울지 물었다. 그가 동의한 후 그는 드디어 그녀와 평화로운 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암살자들이 그들 뒤로 다가왔다. 주가 그의 주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지원을 요청했고 커플이 관람차에 올라갈 때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그가 정신이 팔렸을 때 암살자들은 그와 선에게 총을 겨누며 그들이 나란히 앉도록 강요했다.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선의 시끄러운 입이 드디어 몇 초간 잠잠해진 것에 기뻐했다.
선은 그들에게 친구를 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그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일어섰고 힘을 사용해 동료를 날려버렸다. 상대방이 목숨을 구걸할 때 그는 거대한 불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즉시 제거할 때 그도 함께 날아갔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동안 왕은 그녀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지키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약속한 마법의 100%를 사용하여 선의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날 밤의 기억을 봉인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고 불꽃놀이가 멀리서 계속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맞이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선에게 공원에서 공격한 암살자들이 아직 살아있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었다. 그러나 선이 공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자 준이 직접 그들을 제거했다고 말하며 나타났다. 전날 밤 커플이 요세미티에서 내려온 후 왕은 준에게 주문을 걸기 전에 그녀를 먼저 보냈다. 그는 준에게 자신이 암살자들을 물리쳤다고 믿게 만들었다. 준이 편지를 보여주며 암살자들이 학교를 침입해 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즉시 봉인되고 병사들이 경비를 벽으로 막았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 안에서는 금색 얼굴의 닌자 서펑이 땅에서 튀어나와 고무닥으로 경비원을 쓰러뜨리고 다른 한 명을 두들겼다. 그 다음 그는 두 사람을 부딪히게 하고 덤불로 뛰어들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후 몇 명의 시체가 쌓여있는 모습을 남겼다. 복도 안으로 새로운 금색 얼굴의 닌자 서영이 도착하여 그들을 창문 밖으로 날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벽을 관통한 분필 공격을 피하며 망치로 벽을 부수듯이 벽을 갈라냈다. 선생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를 개미처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은 무료로 나무를 배달해주는 상품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적 레드지지 나어데이브라니 소지고 프리젠토 포스터널 WYJSC나 조너처츠. 동시에 복도에서는 선생님이 무기를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닌자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결심하고 무기를 발사하며 다른 무기를 던졌다.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은 팽창하고 폭발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척추구슬을 쉽게 부숴버리고 실전에서 쓸모없는 무기를 가져온 값진 실망스러운 닌자라고 서영을 비난했다. 그가 서영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서영은 독성 폭발을 시전하고 혼란을 이용해 달아났지만 왕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문과 부딪히고는 그냥 걸어갔다. 그동안 서봉은 또 다른 경비들을 제거했지만 떠나려고 할 때 걔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놀이하려고 했지만 걔가 손을 물어뜯어서 멀리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기운이 빠진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몸이 시들어가는 것 같았고 거대한 개구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개구리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할 때 서봉은 도망치려 했지만 등뼈가 부러져서 그 순간 개구리에게 무너졌다. 한편 학교에 석원이라는 세 번째 닌자도 나타나서 파괴를 위한 강력한 힘을 모으고 있었다. 투명 망토로 인해 절대 발견되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왕은 선물 받으러 온 외부에서 나타나 석원이 태양처럼 똑똑히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 영웅들이 상자를 확인한 후 왕은 마침내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라면 포장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석원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은 그를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불렀고 얼굴에서 오줌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자신의 망신을 피하고자 한쉬지 않은 학교 전역에 퍼지는 강력한 마법을 발동시켰고 그의 망치는 큰 힘을 발산하며 높이 들어 왕을 가격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부서졌고 바보는 자신의 얼굴이 정말 소변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왕이 그를 끌어내기 시작하자 쉬이가 그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은 그에게 새로운 마법을 걸어 그가 닌자를 처치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왕의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왕은 아픈 척을 하였고 쉬이는 그가 공격 중에 부상을 입어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 주 내내 왕은 아픈 척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게으르고 쓸모없는 아이였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선은 그에게 큰 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말하며 급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영적 힘 테스트를 받기로 결정했다. 첸이 첫 번째로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영적 힘을 소환하자 강력한 빛의 구체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의 총 영적 힘을 측정했다. 한편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테스트를 보고 있었다. 량정이 자신의 영적 힘을 소환하자 시스템에서 19.50점을 기록했고 학생들은 그를 쓸모없는 루저로 생각했으며 그들의 리더 탕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영적 힘을 그리자 강력한 바람이 방을 가로질러 불어왔고 그의 점수는 계속 상승하여 1위로 올라갔고 학생들은 그를 위해 환호하기 시작했다. 반면 권은 겨우 작은 공 하나를 소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벌로써 땅에 엎드리려 했지만 선이 그를 제지했다. 선은 집을 망칠까 봐 두려워서 나중에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끝냈을 때 시스템은 그녀를 2위로 올렸다. 왕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시험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숨기기 위해 가장 작은 영적 힘을 사용하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힘을 소환하기 시작하자 그 힘은 거의 모든 사람을 날려버릴 듯 했고 그는 겨우 자신이 생성한 태양을 지구 궤도를 넘어 텔레포트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끝냈을 때 시스템은 그의 점수가 계산할 수 없음을 밝혔고 그를 1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반대 학교에서는 왕이 시험 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점수를 믿을 수 없었다. 왕의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왕은 거가 자신의 낮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스템을 해킹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날 밤 구온은 왕의 점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하다가 비밀번호 형성 두루마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두루마리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는 방 주위에 주문을 걸며 비밀번호를 찾으려 했다. 그가 작업을 마쳤을 때 비밀번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그는 화가 나서 책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왕은 비밀번호가 단지 8개의 별이라고 말했고 그의 바보 같은 녀석이 정말로 컴퓨터를 잠금 해제했다. 반대 학교에서는 탱과 다른 학생이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점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새로운 해커가 시스템에 침투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구호는 탱이 2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몇 년 전 그를 괴롭혔던 일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스템 경고가 울렸고 학생들은 발각되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방에 들어왔고 탱의 이름이 시스템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말했다. 몇 주 후 학교에서 선생님은 강사에게 왕과 그의 친구들을 반대 학교와의 검술대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13년 연속으로 대회에서 지고 있었고 선생님은 왕이 그들에게 금메달을 따줄 행운이 처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그들에게 5명의 학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주인은 걔가 5번째 자리에 첨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이 인간형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할지 궁금해하며 주위가 짐승에게 변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시 그것은 얼굴 없는 인간으로 변신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질색하여 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짐승이 정신력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고자 주인은 짐승에게 팔찌를 차게 하고 경기를 이기면 개구리 정령을 해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짐승이 결심을 증명하기 위해 5,000점을 획득하고 2위로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가 끝난 후 남학생들은 손을 흔들며 선을 인사하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선생님은 그들이 학교 대표로 검술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싸움 준비를 위해 정신검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자의 특별한 검을 보여 배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왕이 자신의 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의 검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검의 영혼이 상자에서 나타났지만 그는 그 안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검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너무 짧고 전투에서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상대 학교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검으로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버스가 도착하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편 인자들의 리더는 길 건너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떠날 때 따라가기 시작하며 마침내 선을 붙잡기를 희망했다. 버스 안에서 왕의 영혼은 나오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이 모두를 버스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계속 안으로 밀어넣었다. 상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교장 씨와 몇몇 경쟁 학생들에게 환영받았다. 하지만 시와 강사가 죽을 때까지 원수였기 때문에 시는 그녀를 무시하고 선에게 그녀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사가 그녀의 학생들을 너무 비틀려서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부르자 시는 그녀의 혹독한 말에 보복할 생각을 하고 왕에게 빛을 쏘아 보냈다. 그 순간 그는 다치는 척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정신이 다시 나타나서 목걸이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본 적 있는 가장 큰 불꽃 폭발로 터져나와 하늘 높이 치솟았으며 거센 바람과 함께 시야 안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 그리고 강력한 불길은 목걸이에서 약해진 폭발로 인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탔다. 왕이 정신에게 왜 더 일찍 경고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정신은 버스 안에서 말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선과 지도교수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은 폭발을 촉발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도왕이 아프게 되자마자 보고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녀의 폭발은 오직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왕이 학교로 실려가자 선은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당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너무 추악하고 역겨워서 기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 하지 않자
그녀는 주먹으로 때리려 했지만 당의 파트너인 이사에 의해 제지되었다. 당은 선에게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왕을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 순간 왕의 몸은 신비로운 불꽃에 타기 시작했고 시가 나타나 그를 래핑 주문으로 묶었다. 이 장면에 화가 난 선은 검을 뽑았지만 세카이 탕을 진정시키려 할 때 선생님이 그녀의 칼을 잡고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했다. 의료실 안에서 직원들이 왕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가 신비롭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한편 왕은 학교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다. 그는 플래시 트릭을 사용해 자신의 부적을 억제했지만 자신의 힘이 언제 폭발할지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힘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시 그의 아버지는 준비를 하고 빛의 검으로 떠났다. 그래서 왕은 학교를 계속 지나가며 탈출할 길을 찾기를 희망했다. 동시에 그의 친구들은 학교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신은 그들을 다시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검대회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가 그의 못생긴 괴롭히는 팀이 한 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을 때 그들에게로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신비로운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서 거의 옷이 젖을 뻔했다. 순식간에 그는 선에게 다가가 장미꽃을 건넸지만 그녀는 그 장미가 그의 끔찍한 얼굴만큼 못생겼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감명을 주고 싶었던 부펑은 시가 그를 고용해 그들의 팀을 부수게 했지만 하룻밤의 관계를 대가로 편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첸도 자신의 하룻밤의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분노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는 부펑을 주먹으로 쳐보려 했지만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부펑이 그를 주먹으로 쳐내고 킥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쓸모없는 인형처럼 툭툭 치며 땅에 처박았다. 그러나 첸은 연기 속에서 일어나 다시 싸울 결심을 했다. 그가 불타는 아우라를 뿜어내며 다시 돌진했지만 부펑은 그를 피하고 그의 손이 사라지게 한 후 그를 던져버렸다. 다행히 왕이 그를 받아주었고 첸은 그 순간 자신의 손이 회복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주먹을 날리며 날아갔지만 왕은 그의 자리를 지키고 그저 그를 피했다. 키디 러실리 도즈컬리, 왕 위제윌, 지 제미여자 지널레스 지키즈 리미토어니 크로피에이스 클러스키, 포니웨즈 니그디 나이 마이리치 더스. 그러나 암살자들의 리더였던 장유위는 그들을 스파이하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부펑이 그녀 뒤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청소부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천장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새로운 모나 리자처럼 여겼고 그녀에게 장미를 주며 한 번 더 밤을 보내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치워버리며 그를 가진 남자라고 욕하며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평등하게 맞서기 위해 그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영원히 자위하는 것이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그를 때리며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전을 환영하며 그는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며 일어섰고 그의 강력한 힘으로 그녀를 짓밟을 준비를 하였다. 그는 어두운 에너지를 소환했다. 그녀는 그것을 압축하여 즉시 사라지게 만들었다. 동시에 왕은 바삭한 국수를 들고 돌아오다가 부펑을 멸망시키려는 나이를 만났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는 그를 붙잡아 두 사람을 불사의 밧줄로 묶어 던져버렸다. 그녀 옆에 한 노인이 나타나자 그녀는 왕을 지붕 아래로 던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대신 부펑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왕의 부적이 사슬에서 풀리려 했고 검의 영혼은 임박한 파괴에 대해 왕에게 경고하기 시작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강한 바람이 주변 나무를 흔들었다. 하지만 왕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영혼은 그에게 소리쳤다. 학교 안에서 무료 국수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 말을 듣고 왕은 정신이 돌아왔다. 노인은 리우인에게 부펑의 머리카락 한 조각을 주었고 그녀는 변신 마법으로 학교에 침투하려 했다. 학교 안에서는 자이와 강사가 누가 더 못생겼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부펑이 사무실에 들어와 왕이 납치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사실 리우인이 변신 마법을 사용해 부펑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옥상에서 그 남자는 부펑에게 리우인이 그를 처치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그의 모습을 빌리려 한다고 말했다. 운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한 부펑은 그들의 파벌에 가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가 자신에게 너무 멍청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그 남자를 최악의 날에도 맞서지 못하는 비겁한 약한 자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 남자는 그의 앞에 강렬한 빛을 비추었고 부펑은 자신의 계획이 베이컨처럼 거의 구워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바지를 젖혔다. 그는 노인이 그를 한순간에 처치할 수 있는 압도적인 영적 유화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동시에 가짜 부펑은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허튼 소리를 계속했고 왕은 리우인에게 끌려갔다. 그의 말을 듣고 주인은 리우인이 선을 제거하려는 그림자 파벌의 리더라고 말했다. 탕의 명령에 따라 이샤는 학교 내 다른 영적 힘의 존재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들의 위치를 발견한 후
선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기습하여 위협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 했다. 수석 경호원은 선의 안전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그녀가 제거되면 그들 모두 쓸모없고 일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은 쓸모없는 멍청한 경호원들을 기절시키고 돌아왔다. 그녀는 왕이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위해 그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리우 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오직 자신의 사랑이 다시 곁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과의 결혼식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옥상에서 남자가 부펑을 끝내려 할 때 그는 이미 바지를 적신 무기력한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외치기 시작했다. 남자는 발을 들어 건물을 흔들어 부펑을 의식을 잃게 했다. 동시에 선과 그녀의 경호원들이 건물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왕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경호원들이 빛의 검을 타고 더 가까이 날아가면서 여러 발사체를 피하려 했고 한 명은 마법을 발휘하려 했지만 즉시 폭발했다. 다른 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한 빛의 광선이 그들을 물리치고 하늘에 불타는 공들을 만들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노인은 하늘로 향하는 빛을 쏘아 대원으로 퍼지는 큰 원을 만들고 강력한 황색 기사 군대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하자 선은 원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빛을 쏘았다. 그녀는 공중에 서서 주변에 검들이 떠있는 상태에서 기사를 베고 불타는 검들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녀가 곧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강력한 힘에 휘말려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미래를 예측한 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부펑이 아래층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후 그는 스스로를 구출하기로 결심했지만 주의를 구해준 공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지원이 도착했을 때 그중 한 명이 왕에게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펑이 대회 참가에서 제외될 때까지 그를 막아두고 싶었고 그래서 그의 검 영혼에게 그가 제거될 때까지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대회 준비를 하던 중 왕은 줄 서 있는 가짜 부펑을 보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사가 대회 시작을 알리자 학생들은 수정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왕이 사라지기 전에 그의 봉인을 변경하기 위해 급히 들어왔지만 왕이 이미 사라진 후 도착한 것을 깨닫고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세계 안에서 상대팀은 선과 그녀의 그룹이 섬 곳곳에 흩어져 재단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존재가 감지되지 않자 양페이는 그를 파괴하겠다고 제안하고 서둘러 떠났다. 양이 숲을 질주하는 동안 곽이 나타나서 그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는 그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채는 시스템으로부터 상대팀이 재단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점수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재단으로 향하려고 서둘렀지만 그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고 강한 바람이 주변의 나뭇잎들을 날렸다. 그가 나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재단을 주장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샤가 그 뒤에서 자신을 위해 재단을 주장했다. 첸이 싸우기 준비를 마치자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공격하라고 말했다. 그는 알지도 못 사이에 마법의 그물에 갇히게 되었고 이샤의 주문으로 자신을 때리며 땅에 부딪혔다. 한편 가짜 부펑은 짐승을 피하며 번개를 소환하고 개에게 한 방을 날렸다. 그의 영적 힘이 고갈되었음을 깨닫자 그는 겨우 짐승을 피하며 모든 힘을 잃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했다. 반면에 양은 땅 위에 누운 왕을 발견하고 재단을 주장하는 의무가 얼마나 쉬울지 알았다. 하지만 왕은 일어설 수 있었고 그래서 양은 그의 칼을 뽑아 그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마법이 그에게 날아오자 그는 그것을 베어내고 앞에 구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끝내려는 결심을 한 양은 구호를 공격했고 그들은 힘의 격돌 속에서 칼을 부딪혔다. 동시에 선은 자신의 팀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단을 차지하려 했다. 운 좋게도 그녀는 휘둘리는 칼을 피할 수 있었고 자신의 칼을 던지자 그것은 검령으로 변했고 탕이 그녀의 눈앞에 자신의 영혼과 함께 나타났다. 탕은 선에게 패배한 팀을 버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폭발을 날렸고 자신의 영혼을 앞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수룡으로 일어설 때 탕의 영혼은 그 순간 사라졌다. 그가 재형성될 때 선시용은 상대팀이 또 다른 재단을 차지했음을 깨달았다. 선은 탕이 어떻게 전체 섬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들이 대회 전에 시스템을 해킹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선은 첸이 패배했고 그의 재단이 상대팀에 의해 차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다시 검에 녹여넣고 탕에게 돌진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탕이 눈에 힘을 풀어놓았고 물 위에 얼음의 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없어진 그녀는 그에게 돌진하며 얼음을 뚫고 나갔지만 탕의 영혼이 강한 바람을 일으켜 그녀를 밀어냈다. 그러나 그녀는 쿠나이를 던지며 얼음을 뛰어넘고 회전하며 검싸움에 돌입했다. 그리고 결연하고 끈질기게 다리를 향해 나아갔다. 순간
얼음이 그녀 주위에서 폭발했고 가짜 부펑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가 그녀를 제거할 준비로 어두운 구체를 소환하자 강력한 바람이 섬 주위로 불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그들 주변에 더 큰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선은 그 방해를 이용해 탈출했다. 다른 도전자가 없자 탕은 재단에 자신의 검을 꽂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점수판을 보았을 때 그는 선의 팀이 재단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권와 량은 전투에 지쳐 있었고 권은 마법을 다 써버렸다. 량은 그를 접근하기 시작했고 싸울 만큼 쓸모없는 왕을 발로 차버렸다. 이에 경로한 곽은 새로운 주문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량은 그것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곽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주문을 계속 펼쳤다. 그의 열정이 왕을 감동시켰고 왕의 힘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기회를 알아챈 짐승은 그에게 달려들었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자신의 힘을 회복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힘이 해방될 것을 알고 있었던 왕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켰다. 개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왕의 힘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그는 개와 합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량은 그를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쓸모없는 머리라는 이유로 비웃기 시작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짓 하나로 검을 부숴버렸고 어깨를 만지는 순간 그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적을 물리치고 나서 왕은 제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곧 그는 새로운 제단에 도착했고 땅에 쓰러져 있는 첸을 발견했다. 그를 깨우자 첸은 눈앞에 새로운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전투를 준비했다. 하지만 왕은 그를 그냥 두고 제단에 칼을 꽂았다. 첸이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을 때 시스템은 적팀이 제단을 재획득했다고 발표했고 왕은 승리할 유일한 기회는 동시에 제단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그는 강력한 불꽃을 터뜨리며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모든 제단에 도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선이 장치 위에서 그를 멈추고 두 적이 그를 매복했을 때 거가 자리를 버렸다고 말했다. 첸은 왜 그가 반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권은 전장에서 쓸모없는 뚱보라고 말했다. 선은 소년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승리 희망은 동시에 모든 제단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승리팀으로 선언될 때까지 몇 초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곧 선과 권은 새로운 제단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선은 그의 스케이트보드 역할을 하며 그를 동굴로 멀리 날려보냈다. 그가 착지하자 그는 눈앞의 적을 놀리기 시작하며 그의 아버지가 심플하다고 말했다. 그때 선은 제단 쪽으로 몰래 다가가려 했다. 그 남자가 그것이 산만함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제단으로 서둘러 가려 했지만 거가 그에게 마법을 쏘았다. 다행히 그는 비틀거렸고 마법이 선에게 날아가 그녀를 그 자리에서 밀쳐냈다. 선이 회복하려고 할 때 탕이 나타나 그의 파트너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는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선은 그보다 먼저 도착하기를 희망했다. 권은 그를 막으려 애쓰며 땅에서 큰 돌들을 소환했다. 하지만 그는 그 돌들을 뚫고 싸워나가며 칼을 뽑았다. 그래서 선은 여러 개의 칼날을 소환해 그에게 날렸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산만함을 이용하려 할 때 탕의 검 영혼이 나타나 그녀의 눈앞에서 칼날들을 파괴했다. 그녀는 싸워서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탕이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녀의 계획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했다고 말하며 그녀를 실패자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곽은 지원을 위해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팀이 남은 신전을 되찾으려고 하자 선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이 신전을 그들의 팀이 차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가짜 불팽은 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의 신전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어둠의 구체들을 피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가짜 불팽이 화가 나자 그는 진을 쓸모없는 약한 녀석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은 반격하지 않았고 이에 가짜 불팽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힘을 드러내려고 시도했지만 어둠의 구체들은 잎사귀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센 바람과 함께 그들을 발사했지만 진은 검으로 그들을 막았고 나머지는 그의 몸을 찢어냈습니다. 동굴에서는 선이 곽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며 자신이 당당히 탕과 맞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탕은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며 쓸모없는 팀의 패배자들을 항복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엄마가 패배자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의 영혼과 검을 부딪힐 때 권은 자신의 검의 힘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탕의 영혼은 유령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밀쳐내기 전에 지친 선이 있는 탕은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팀이 끔찍한 패배자들이라고 말했다. 그가 알기도 전에 불타는 새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선은 거의 검의 힘을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검의 영혼을 희생했다. 그것을 무찌르기를 바라는 탕은 그의 영혼을 불꽃 쪽으로 향했지만 순식간에 삼켜졌다. 소년들이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불꽃이 그들을 날려버렸고 폭발로 이어졌다. 한편 나무 아래에서 저는 모든 공격에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부펑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자 그는 그를 막았고 그를 저지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그는 자신의 발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자 사기꾼은 그의 얼굴을 밟기 시작하고 그를 걷어찼다. 채는 서려했지만 거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고 이 생각으로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고 사기꾼의 방패를 부수고 자신의 검을 땅에 던졌다. 이 광경에 화가 난 사기꾼은 더 이상 가짜로 있는 것에 지치고 진짜 자아인 리우윤으로 변신했다. 한편 왕은 또 다른 제단을 차지할 수 있었고 다음 제단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검을 그것에 찔러 넣으려 했지만 흥분으로 인해 자신의 힘이 분출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안으로 찔러 넣는데 성공했고 선과의 따뜻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며 마침내 그것을 풀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동시에 점수판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은 지지를 위해 손을 내밀었고 사랑의 사슬이 그의 마음이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었기에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시스템이 모든 재단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자 선은 왕에게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내뱉자 리우인이 그녀를 찔러 그녀의 영혼이 즉시 몸에서 빠져나갔다. 왕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사실을 깨닫자 그의 사슬이 끔찍한 폭발로 부서졌다. 부적이 사라지자 왕은 리우윤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 괴물이 순간적으로 시간을 멈췄다. 하지만 시간 더디 깨지기 시작했고 괴물은 왕이 너무 강력해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은 포효하며 리우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그녀는 반격하려고 했으며 그에게 맹렬한 폭발을 쏘아보낸 후 끊임없는 킥으로 공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를 전기처럼 강력한 일격으로 날려버려 거의 우주로 날아갈 뻔했다. 왕은 힘찬 포효와 함께 그녀를 쓸모없는 인형처럼 휘두르기 시작했고 더 강력한 펀치로 하늘로 날아올라 그녀를 바위에 박았다. 그녀가 땅에 충돌하자 그는 그녀를 둘러싼 땅을 파괴하는 잔인한 일격으로 후속 공격을 했다. 그의 눈이 악마처럼 빛나면서 그는 그녀를 하늘로 날려보냈고 자신 주위의 바위를 소환한 후 그것들을 우주로 향하게 해 어두운 구체가 그의 앞에서 폭발했다. 입장할 준비를 하자 그는 자신의 어두운 구체를 소환하고 날아올랐다. 리우인이 땅에 떨어지자 왕은 그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으며 그녀의 몸과 영혼을 이 세계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차피 죽을 거라고 말하자 그는 그 순간 멈췄다. 그는 순을 떠올리며 떠나기 시작했고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를 되살리려 하자 그녀가 다시 살아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걔가 그에게 리우인의 공격이 그녀의 영혼과 몸을 부서뜨렸으며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녀는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워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짐승은 유일한 해결책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그의 특별한 능력은 시간을 조절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왕은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즉시 그는 하늘 위에 강력한 힘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미래를 바꾸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짐승이 말했을 때 듣지 않았다. 왕이 짐승과 합쳐지자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시간 왜곡 여행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왕은 학교에 도착해 학기 첫날을 맞이했지만 처음처럼 두 명의 선배에게 멈춰섰다. 그러나 그들이 보호비를 요구하고 밀어내자 왕은 다시 선의가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이 폭력을 제압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두 번째 폭력배는 그를 때리려 했지만 곽이 밀어냈다. 곽이 자기소개를 한 후 왕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교실 안에서 왕은 선의가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일어섰지만 그 여자는 선의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왕은 차 안에 선의가 있는 것을 보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신호등 앞에 도착할 때까지 왕은 서둘러 차 안을 들여다봤지만 그 여자가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주문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음을 깨닫지 못했고 빛으로부터 힘을 얻자 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지하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설렁을 악마 여왕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가 왕의 연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서둘러 떠나며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했다. 그녀가 장치를 작동시키자 선의 정신이 그녀의 몸으로 날아들어 다시 살아났다. 한편 새로운 세계에서는 왕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적이 있고 특별한 소녀와 함께였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천은 그가 너무 못생겨서 여자를 가질 수 없다며 꿈을 접으라고 말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왕의 정신이 선에게 왕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녀와 재회하고 싶어서 왕이 계속해서 지구를 흡수한다면 지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너무 늦기 전에 왕을 구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왕은 친구들과 요세미티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지만 선이 곁에 없다는 것이 슬펐다. 현실 세계에서 선이 구출을 준비하는 동안 정신은 검으로 변형되었다. 그녀가 돌진하면서 높이 날아올라 모든 폭격을 피하다가 결국 왕을 찔러 마법에 걸린 상태로 얼려버렸다. 그가 그녀의 꽃을 손에 들고 있을 때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마법이 깨졌고 선은 왕을 끌어내어 마침내 제회할 수 있었다. 그들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선은 가짜 부품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의 검을 옆으로 던졌다. 그러나 시스템이 선의 팀이 리드를 잡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을 때 리우융은 숨어있는 것에 지쳐서 선을 끝내기 위해 나타났다. 그러나 왕의 갑작스러운 힘이 그녀를 제거했다. 그래서 그는 재단에 자신의 칼을 박아 넣었고 그들은 승자로 선언되었다. 승리를 거둔 선은 왕에게 서두르기 시작했지만 기자들이 나타나 그들의 행진을 망쳤다. 선이 왕을 그의 마법에서 구해준 후 그는 자신의 준비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짐승은 그에게 세상을 파괴하려고 한 것에 대한 그의 처벌이라고 말했다. 왕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걔는 그들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지만 선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은 세상을 되찾기 위한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영원히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왕의 아버지가 부적을 가지고 도착했고 왕의 힘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감정도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왕은 평소처럼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도착하자 그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정신력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며 중급 단계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엘리트반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테스트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한 선은 서둘러 왕에게 다가가 그의 에너지를 자신 안에 모두 방출하도록 해서 중급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쟤는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힘을 아끼겠다고 생각하고 수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괴우는 테스트를 위해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약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쓸모없는 아버지처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 그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고 결국 왕은 그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될 무렵 강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즉시 그의 위에 어두운 구름이 퍼지기 시작했고 강력한 번개가 그를 향해 내려와 필드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선생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번개를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학생이 번개에 의해 구워졌을 때 선은 왕도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교실 안에서는 거가 몰래 기초 약재를 만들고 있었다. 강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왕이 그에게 물통으로 물을 쏟았다. 강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척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하며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권은 그들에게 수영장에 빠졌다고 말하며 단지 옷을 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가 쓸모없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자 걔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쳐냈다. 그러나 그녀가 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는 냄새나는 딱딱한 양말들이 들어있었고 그것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다시 남자아이들과 단둘이 있을 때 왕은 곽이 약을 숨긴 곳을 궁금해하며 그에게 먹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약들이 그의 몸속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엄청난 힘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힘이 통제를 벗어날수록 그는 터질 것처럼 팽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이 그를 때리자 그는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면서 쓸모없는 작은 풍선처럼 축소되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시험을 받으러 불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부정한 약을 이용하려고 서둘러 갔다. 그러나 곧 그는 약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강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운인지 그가 자신의 힘을 발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의 정신력은 그가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번개를 불러일으켰다. 왕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가 타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헬멧을 주었다. 하지만 왕이 자신의 힘을 소환하자 큰 구름이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천둥번개가 그 위로 내려왔다. 구름이 도시 위로 퍼지기 시작하자 끔찍한 바람이 눈앞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도시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선생님은 장치에 전원을 끄려 했지만 도시 주변의 빛이 꺼지기 시작했고 우주의 영적 힘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전원을 끄려 하자 왕은 자신의 검을 선에게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검을 잡자 그들은 새로운 세계에 나타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검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휘두르며 전선을 잘랐고 선이 땅을 파괴하고 바다를 순식간에 갈라놓는 선이 생겼다. 왕이 아무런 상처 없이 나타나자 강사는 그가 다른 행성에서 왔는지 궁금해하며 수문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검에서 나온 힘이 공간의 균열을 만들어내어 모든 짐승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 차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몇 주 후 수업 중 강사는 새로운 학생을 소개하며 그녀가 영적 에너지 테스트를 통과하여 엘리트반으로 승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선을 위해 만든 다른 세계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두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수업 후 남자아이들은 복도에서 신비로운 소녀를 만났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그들은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개인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왕이 누군가 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숨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새로운 소녀 린이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자신의 플롯 아머를 벗으려 할 때 고아체는 그녀에게 나타나기로 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못생긴 이상한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빗자루를 석상에 던지자 석상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바닥이 열리며 그들은 구멍으로 떨어졌다. 그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은 왕은 그들을 따라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시면에서 신비로운 소녀 유가 그녀의 자매 리우인 앞에 나타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보던 리우인은 즉시 그녀를 풀어주라고 했지만 유는 그녀를 제거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법의 활을 당기며 리우인에게 그녀를 처치하는 것이 선을 끝내지 못한 그녀의 벌이라고 말했고 경고 사격을 하여 그녀의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그때 왕과 다른 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왕은 그들의 대화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그들이 팬케이크로 변하기 전에 왕은 땅에 구멍을 소환하여 비밀방으로 이어졌다.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자 한 여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녀가 유임을 깨달았다. 동시에 시면에서 유는 리우인이 그림자 파벌의 리더 자리를 빼앗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악마 개구리가 도시를 침범했을 때 그녀는 불행히도 비행기에서 튕겨져 나가 포털에 빨려 들어가 악마 군주를 위한 합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리우인이 자신의 비행기를 공격하여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녀를 분리하려 했다고 비난하며 그녀를 끝내는 것이 배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화살을 쏘았을 때 선생님이 나타나 리우인을 구했다. 그는 유에게 리우인이 그녀의 비행기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10년 전 신비한 포털이 도시 위에 열렸고 악마 개구리가 모든 사람의 정신력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왕이 그것을 폭발로 물리치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폭발로 유의 비행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추락하기 전에 왕이 자신의 힘으로 이를 구했지만 유는 불행히도 그녀의 연인에게서 멀어져 포털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의 연인임을 깨달은 유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그리워하고 영원히 그 옆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이후로 그녀를 기다려왔으며 그날 밤 내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불쌍한 갇힌 언니 앞에서 입맞춤을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는 그들을 보는 대신 죽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서는 왕과 다른 사람들이 이 장소가 그들의 선생님의 것이며 그 선생님이 인생의 사랑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재회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왕과 친구들은 새로운 검을 사기 위해 검가게로 갔습니다. 린을 만났을 때 그녀는 가게에서 일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임무는 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은 그녀가 고아인지 물었고 그녀는 혼자 자란 것을 그리고 오직 검령만이 그녀의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검령이 그녀의 못난 얼굴을 더 이상 보는 것을 싫어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했고 그 이후로 검을 유지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들이 왜 그녀가 새 검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모든 돈을 암호화폐에 썼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탕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하인이라고 불렀다. 구호가 다시 얻어맞고 싶냐고 묻자 탕은 그들이 단지 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그의 부하에게 그것을 건네라고 명령했다. 린은 검의 수에 압도당하자 선이 그녀를 하루 종일 고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린은 해고당하면 아무도 그녀를 먹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려워 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룹이 떠나기 시작하자 선은 린에게 새 검을 사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구호는 그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이 그녀를 위해 새 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가게가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몰래 숨어있기로 결정했다. 혼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 왕은 그들에게 칼날 디자인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그들은 시스템에서 영적 아이템을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작업이 끝나자 그들은 그것을 용광로에 던져넣고 검이 익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그룹이 모였을 때 선은 린에게 새 검을 주기로 결정했고 선은 그것이 그녀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 선물에 기쁜 린은 그 검이 자신이 받은 가장 특별한 무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이 나타나서 린에게 결투를 도전하기로 했다. 왕과 그의 친구들이 대회에서 그의 팀을 이긴 후 그는 그들의 친구를 무너뜨리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린은 도전을 받아들였다. 결투를 준비하면서 당은 자신의 검을 뽑고 얼음 능력을 소환한 후 나무를 반으로 베었다. 그녀를 파괴하려는 그는 그녀에게 폭설을 내리며 순식간에 나무를 베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끝내려 할 때 그녀는 검으로 그를 막았다. 그 순간 그들은 신비로운 차원에 나타났고 탕은 자신이 태양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린의 검이 생명을 얻자 그것은 탕의 검에 닿아 그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을 쓸모없는 시체처럼 삼켜버렸다. 하지만 왕의 검이 그의 검을 부수어 그가 이 세계로 가기 전에 그를 구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선은 왕을 만났고 그가 평소 먹던 바삭한 면을 먹으려 할 때 그의 머리를 때리며 비밀 사랑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왕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멍청했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 첸과 권은 그를 학교로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그의 V카드를 포기할 완벽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선은 왕을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실망했다. 그들이 학교를 걸어가던 중 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두려움 없는 자식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린과 부딪혔을 때 그는 즉시 겁에 질려 바지를 쌌고 도망쳤다. 민화1. 유리는 심연 속에서 유의 화살을 소환하여 체인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봉인을 찢어내고 체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다가 결국 체인들이 부러져 유린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어떻게 탈출할지 고민하던 중 그녀는 앞쪽 벽에 큰 구멍을 발견하고 단순히 수영으로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곽과 진은 이를 마무리 짓고 귀신이 소리를 내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곽이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고 진은 다시 한번 오줌을 지린 후 실신했다. 왕과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유린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즉시 그녀를 배숙으로 밀어넣었다. 곽과 진이 아직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개인실에 눕혀두고 의식을 회복시키는 주문을 걸었다. 선은 이 기회가 자신에게 왕을 독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령이 유린이 다시 탈출하려 한다고 알려주자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섰다. 한편 리우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적들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왕은 즉시 그녀를 땅으로 던졌고 리우이는 겨우 밖으로 나가 그 커플이 학교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거울을 바라보자 선은 왕에게 그 거울이 인간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포탈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올바른 주문으로 우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의 대사를 읽기 시작하기도 전에 왕은 벽으로 멀리 날아가게 되었고 린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으며 악마에게 퍼제스트된 상태였다. 선이 그녀의 검을 소환하자 린은 그녀를 어두운 주문으로 묶었고 달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악마는 그녀에게 악마 세계로 가는 포탈을 열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영원히 그 안에 봉인하겠다고 했다. 달이 완전히 붉어지자 포탈이 열렸고 악마 세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선을 포탈로 끌어당기려 할 때 리우인이 그들 쪽으로 날아왔고 선을 직접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왕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제때 등장했고 리우인은 치명적인 일격으로 린을 포탈로 날려보내어 거울을 즉시 깨뜨렸다. 리우인이 실패에 화가 나자 왕은 그녀를 벽으로 정통으로 가격하여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켰다. 평화가 회복되자 그는 선의 선물을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했다. 몇 주 후 왕과 다른 이들은 선을 보기 위해 선의 가족집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100만 달러 농장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족 동굴 안에서 권은 선에게 그녀의 쓸모없는 아버지가 카지노에서 그들의 소유물을 도박으로 날렸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주에서 영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그들의 농장이 시들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농장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선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그녀는 농장이 가족의 유산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선의 아버지는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면 다시 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왕은 선에게 농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차라리 농장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적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물을 잃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땅이 완전히 마르면 그들의 농장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움을 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날 밤 기차에서 왕과 다른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뉴스에서 선의 가족이 농장을 탕에 쓸모없는 가족에게 팔 계획이며 선과 탕이 혈연 결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견했다. 그룹이 충격에 빠지자 그들은 선의 가족이 합의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들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 왕은 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파괴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다음 날 왕과 그의 친구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가족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탕의 팀과 마주쳤을 때 권은 그들을 플라스틱 컵처럼 짓밟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리앙은 그들이 대회에서의 패배를 복수하러 돌아왔다고 말했다. 선이 그에게 돌진했을 때 숲에서 폭발음이 일어났다. 권은 앞으로 나아가 정을 끝내려 했지만 이샤의 마법에 갇혔다. 리앙이 천을 끝내기 전에 리는 그를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마법을 걸어 그가 반격할 수 있도록 했고 권은 정과 칼을 맞부딪혔다. 이샤는 남자들이 어떻게 풀렸는지 궁금해하자 리는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동시에 왕은 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동굴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달려가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 탕과 선은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시 탕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종이에 인을 찍었고
선에게 그녀를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베어내려 하자 왕이 나타나 그녀를 막았고 그의 사랑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은 그녀에게 그가 끔찍한 계약에서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동굴에서 날아가자 선의 아버지가 밖에 나타나 계약이 농장을 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선은 왕에게서 물러나 이미 계약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지난날 동굴을 떠난 후 탕의 아버지가 도착해 그들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탕이 아내를 찾기에 너무 쓸모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선의 아버지는 그 거래에 동의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안에 동의하면 그녀의 파산한 가족이 계속 파산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되고 가족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그녀에게 그녀의 파산한 가족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왕에게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며 악하고 역겨운 당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동굴로 돌아가기로 했다. 왕과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있을 때 그는 호수 안에서 신비로운 존재를 감지했다. 그가 안을 들여다보려 결심했을 때 그는 농장 주변의 모든 영적 힘을 빨아들이고 있던 거대한 별벌레를 갑자기 끌어냈다. 자신의 짝사랑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로 결심한 왕은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벌레를 끌어내려고 했다. 선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해지자 왕은 벌레 안에 불꽃을 방출하여 그것을 하늘 높이 띄웠다. 동굴 안에서 선은 자신을 베고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벌레가 그들의 눈앞에서 폭발했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며 농장이 다시 살아났다. 당의 아버지는 선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그녀의 경호원은 가족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며 당의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줄거리 마스터 여러분.